근데 실제로 보면 번아웃의 증상들을 가지고 있으면 제대로 건강하게 살 수가 없을 겁니다. 식욕도 떨어지고 짜증도 나고 동기부여도 안 되고 누워만 있고 싶으면 결국에는 활동도 안 되니까 신체의 기능 또한 떨어질 수밖에 없고, 시간이 지나면 번아웃이 아니라 질병의 명이 붙겠죠. 근데 우리 이제 겉으로 딱 보면 이게 중력선에 이렇게 잘 맞춰졌다 하더라도 어깨가 이제 이렇게 돼 있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또 뭐 우리가 똑바로 앉아 있다 하더라도 걸으면 치마가 계속 돌아간다든지 바지가 이제 계속 뭐 문제가 생긴다든지 뭐 이런 경우에는 그러면 골격에 문제가 있다. 이게 자율신경에 영향을 준다. 많이 준다. 네, 그렇군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이게 치료하기 전에 이런 문제들이 일으키는 것 자체가 생활에서 왔기 때문에 내가 문제가 있다는 걸 아는 게 시작이 되겠죠. 아, 내가 지금 이렇게 기울어지고 피곤하다고 턱을 괴고 있는 것 자체가 오히려 번아웃을 일으키고 있다는 거를 아는 게 이제 치료의 시작이 되겠고, 이제 이런 행동을 안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 두 번째는 우리가 운동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는 극복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운동을 선택할 때도 내가 좋아하는 운동을 하는 것도 좋지만 실은 한쪽으로 기울어진 패턴 안에서 오기 때문에 양쪽 운동을 선택하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양쪽 운동 중에 뭐 대표적인 게 우리 걷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걷기 하면은 뭐 이렇게 이게 해법이 하지만 걷기가 가장 좋은 운동인 거를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근데 이게 보면은 이게 번아웃은 이제 체력적으로 또 많이 떨어졌다 이런 느낌들도 많이 가지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선택하는 운동들 자체가 약간 이제 좀 근력 운동을 해야 되잖아. 이렇게 이제 또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게 치면은 걷기는 좀 너무 약한 운동 아닙니까? 네. 그리고 약하게 시작해서 강도를 올리셔야 되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처음에는 피곤하지 않을 정도의 강도로 시작을 하시되 점점 변화를 주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빠르게 걷고 느리게 걷고 빠르게 걷고 느리게 걷고를 하다가 경사를 오르고 내리고 오르고 내리고를 하고, 이게 조금 더 되면은 이제 더 변화를 줄 수 있는 이 가벼운 등산 양쪽을 흔들면서 이렇게 해가면서 체력이 올라가면 이제 그때는 근력 운동까지 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차차차차 해야 된다. 만약에 이제 번아웃이라는 게 다 뭐 소진이 된 거 아닙니까? 진짜 무기력감이 들 정도로 이제 에너지 생성 자체가 잘 안 되기도 하고 생성이 되긴 하지만 너무 다 소모가 많이 빨리 돼버리고 이런 상태에서 진짜 이게 센 근력 운동부터 먼저 하면 회복 에너지까지 다 소진이 돼버리니까 회복되기가 너무 이제 어려운 상태가 이제 되는 거죠. 운동이 필요하긴 필요하고, 또 운동을 하면 호흡도 되게 좀 더 양이 늘어나기 때문에 유산소 운동을 좀 추천하는데, 그 중에서 좀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걷기가 제일 이제 처음에 만만한 운동부터 일단 시작을 해 보셔라, 이런 말씀이네, 그죠? 자, 그러면은 운동까지 그렇게 해서 이제 자율신경 어느 정도 좀 보완을 해보려고 하지만 잘 안 된다. 그러면 어떤 문제를 찾아봐야 됩니까? 일단 이제 회복력이라는 것 자체가, 예를 들면 내가 100이라는 힘의 회복력을 가지고 있다가 20으로 됐다고 해봐요. 그런데 그게 내가 생활 습관을 좀 바꾼다고 해도 80, 90까지 못 올라가시는 분들이 실은 태반입니다. 번아웃을 겪게 되면 내가 20인데 겨우 한 25, 30 이 정도까지밖에 못 올라가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치료를 통해서 극복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합니다. 첫 번째는 탈수부터 일단은 물을 좀 펑펑 줘가면서 우리 몸의 순환을 우리가 오히려 유도를 시켜줘야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필요하다면 이제 영양소 같이 주입을 해주는 거고, 결국에 이제 빠져나오려면 결국 장 상태가 좋아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장을 좋게 만들기 위해서는 음식물에 대해서 우리가 객관적으로 점검을 하고, 그리고 미생물에 대해 파악을 해가지고 음식물과 미생물에 대해서 의료진과 상담을 통해서 어떤 적극적인 치료를 하든지 아니면 식단법을 하든지 이렇게 우리가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고, 결국 제일 중요한 자율신경 회복을 위해서는 자율신경 길인 척추의 안정성을 좀 확보를 시켜야 되는데, 그럼 척추의 안정성은 누가 잡고 있냐? 인대가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대 강화 치료를 통해서 우리 신경의 불안정성을 안정성 방향으로 만들어주면 조금 시간은 걸리겠지만 전체적으로 이 건물이 튼튼해지겠죠. 그럼 건물이 튼튼해지면 이 안에서 살림살이도 또 활력 있게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선택할 때는 척추의 인대 강화, 우리가 치료하는 NTR 프롤로 치료가 좀 해법에 있어서는 좀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이제 치료를 해야지 되는 사람들이 이제 검사를 했을 때 네. 어떤 문제 때문에 치료를 해야 된다. 네. 뭐 이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럼 뭐 어떤 검사가 필요하겠습니까? 일단 기본적으로는 병이라고 말하는 병리적인 문제가 있는지를 꼭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네. 이제 우리가 뭐 TV나 어떤 언론을 통해서 번아웃은 당신이 힘들어서 이런 거니까 좋게 마음을 먹으세요라 하지만 만성적인 대사질환이나 만성적인 염증들이 실제로 우리 몸에 내재돼 있을 수가 있거든요. 네. 뭐 실제로 심지어는 많죠. 암까지 아니면 뭐 지금은 많이 없어졌다지만 결핵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병리적인 문제를 꼭 검사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는 게 1번. 근데 이런 문제가 없다면 기능적으로 좀 확인을 좀 해보시는데 그러면 척추 밸런스는 간단하게 전 척추 엑스레이를 통해서 보시면 누구나 고개를 끄덕일 정도로 문제가 있다는 게 대부분 확인이 되고요. 조금 더 나아가서는 그러면 나의 혈액순환을 좋게 만들기 위해서는 장 상태가 좋아져야 된다는데 그럼 내가 뭘 먹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압니까? 그냥 누구나 그냥 나쁘다는 음식은 내가 알고는 있고 예를 들면 좋다는 음식도 누가 추천을 해주지만 이게 나하고 맞냐 안 맞냐는 전혀 다른 문제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혈액 검사를 통해서 음식 알레르기 검사를 체크를 해보시고 미생물의 상황 동안 간단하게 소변 검사를 통해서 그 경향들을 우리가 또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정도가 좀 심하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재균을 하는 것도 방법일 거고 아니다. 그러면 다른 어떤 영양치료라든지 이런 어떤 보충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을 시킬 수 있겠습니다. 그게 지금 뭐 번아웃 그리고 뭐 무기력하고 뭐 의욕이 없어지고 뭐 이런 건 사실 기분의 이게 문제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지금 이제 이야기를 쭉 듣다 보니까 기분도 물론 문제가 있지만 그 이외에 다른 여러 가지 문제들도 같이 복합이 되어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네요. 근데 실제로 보면 번아웃의 증상들을 가지고 있으면 제대로 건강하게 살 수가 없을 겁니다. 식욕도 떨어지고 짜증도 나고 동기부여도 안 되고 누워만 있고 싶으면 결국에는 활동도 안 되니까 신체의 기능 또한 떨어질 수밖에 없고 시간이 지나면 번아웃이 아니라 질병명이 붙겠죠. 그래서 이제 꼭 관리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근데 뭐 원장님도 사실 그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은 직군 중에 한 명이잖아요. 그게 이제 늘 아픈 사람을 보고 또 하루 종일 일을 하고 또 뭐 업무량으로 치면은 굉장히 보통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많은 이제 업무량이 될 텐데 원장님은 그러면 번아웃을 예방하기 위해 가지고 뭐 따로 하시는 게 있습니까? 있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좀 멀쩡해 보이죠? 저도 우리 자율신경 치료를 원장님 통해서 정기적으로 일단 좀 받고 있고 맞을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다시 리프레시 되고 다시 리프레시 되는 거를 다시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 습관 중에서는 저는 물을 좀 많이 좀 챙겨 먹는 편이고요. 국을 좀 많이 먹습니다. 특히 제가 좀 미역국 같은 거는 집에서 놔두고 우리 물 대용으로 쉬는 날 같은 경우에는 중간중간 많이 섭취를 하고 있는 편이고 그리고 저도 뭐 나쁜 음식을 먹지만 그래도 2번 먹을 거 1번 먹으려고 노력은 좀 하고 있고 이제 알레르기 검사를 해가서 나온 항목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노출을 줄이려고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분들이 어떤 건강상의 문제를 탁 앓게 되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검색들을 통해 가지고 많은 이제 방법들을 알아내지잖아요. 그렇게 알아낸 여러 가지 방법들을 굉장히 이제 철저하게 지켜요. 처음에는 굉장히 지키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건강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건강을 찾으면 어떤 상태가 되어야지 건강해졌다라고 다시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가를 보면 그냥 이제 아프지 않으면 돼요. 그러면 건강해요. 이렇게 이제 말씀들을 많이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건강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방법을 쓰지 않고 보편적인 사람들이 하고 있는 그런 방법들로 내가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상태. 이것은 이제 그냥 건강하다라고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뭐 고기만 먹으면 안 돼. 채소만 먹어. 뭐 몇 시에 꼭 자야 되고, 몇 시에 뭐 밥을 얼마만큼 먹어야지 되고, 음식을 먹을 때 이런 거 저런 거 다 가려야지 되고, 이런 것들로 물론 좋아지실 수 있어요. 좋아지실 수 있지만 그게 딱 놓는 순간. 와르르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오늘 뭐 스트레스 받아서 잘 못 잤네. 어제까지만 해도 계속 뭐 10시에 자면서 괜찮게 유지가 됐는데 수면 패턴이 깨졌네. 이러면 우르르
다 무너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걸 다시 이제 회복하기에는 이제 또 다시 어려운 길을 가야지 되는 건데, 이게 저희들이 이제 치료를 하는 거는 그런 상태가 늘 유지가 될 수 있도록. 뭐 밀가루 음식이 나쁘다라고 하지만 사실 탕수육 좋아하는 사람들이 더 많지 않습니까? 탕수육 싫어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뭐 가끔씩 먹는 짜장면 얼마나 맛있습니까? 특히 라면 같은 건 어때요? 뭐 전 세계인들이 다 좋아한다는 그런 음식들인데, 그런 걸 한번 먹고 탈이 나고 아침에 일어나면 퉁퉁 붓고 뭐 그거 한번 먹고 나서 소화가 안 돼가지고 계속 고생하고, 이런 것들은 결코 좋아졌다라고 이야기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증상을 그냥 이렇게 가리기만 가리고 있지, 우리가 이제 진짜 건강을 찾기 위해서는 좀 제대로 된 방법, 그리고 이제 번아웃은 정말 이게 가볍게 여길 만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예. 물론 이제 뭐 만성 피로도 물론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심한 번아웃은 여러분들이 내 몸의 문제를 다시 한번 더 찾아내는 그런 계기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번아웃에 빠지지 않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빠졌다고 해서 무조건 실망하고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이상한 것들을 찾아서 너무 이제 철저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것부터 좀 없애시고, 좋은 치료,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치료들을 찾아서 조금 더 건강을 한번 챙겨보신다면 이 번아웃은 생각보다도 또 쉽게 벗어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번아웃을 벗어나면 제일 먼저 바뀌는 환자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일단 화려해지더라고요. 화려해지고, 네, 화려해집니다. 예뻐지고 좀 화사해지고, 그죠? 여러분 이제 여름이 오는데요, 좀 더 화려해지고 화사해지고 예뻐진 의욕이 이렇게 막 넘치는 자신의 모습을 다시 한번 되찾는 계기를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되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들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세요.